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에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이 없었다는 주장이 어제 종일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공식 입장은 투표용지는 한 종류밖에 없으며 후보자 사이에는 여백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논란이 후보자가 많아 칸이 워낙 좁다 보니 생긴 기억의 오류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일부 인쇄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투표용지 실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뉴스 공장에서 제안합니다. 오늘 사전투표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 여백이 없는 용지를 받으신 분들은 기표를 하기 전에 즉시 투표소에 투표 관리관에게 문제 제기를 하신 후에 확인을 받고 그 용지를 촬영해서 TBS 뉴스공장 홈페이지 업로드 해주시면 사례를 모아서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표소 내에서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투표하시기 전에 투표관리관에게 확인을 받고 촬영을 해서 제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용지를 재출력받아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뉴스공장 제보 받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이게 큰 논란이 됐어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았던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검색어에 투표용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꽤 많아요. 이게 이제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기억이 오르죠. 워낙 이제 후보자가 많다 보니까 칸이 너무 좁아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나도 그랬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선관위는 전혀 사실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딱 한 종류밖에 없다. 예. 여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종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투표 당일날 9일날에는 인쇄가 되거든요. 한 종류가.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사전투표 현장에서 프린터를 해주거든요. 낱장으로. 프린터의 뭐 세팅 문제나 혹은 인쇄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기계가 100%가 아닐 수도 있으니. 그래서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어제는 이제 이런 논란이 생기기 전이니까 다들 투표용지 집어넣기 때문에 투표함을 열 수가 없잖아요.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 논란이 커진 건데 오늘 사전투표하실 분들은 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네, 실제로 어제 그런 분들이 계셔서요.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네,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들어가기 전에 용지를 받아서 용지 하자가 있을 경우 원래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투표소에는 책임자가 투표관리관입니다. 투표관리관이 반드시 있어요. 그 투표관리관에게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투표관리관의 확인을 받고 용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그 투표지를 사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 투표용지를 출력받았을 때 칸이 없다. 혹여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확인을 받고 사진을 찍어서 TBS 뉴스공장 게시판이나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에 뉴스공장 제보라는 말머리로 사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검색하고 사진을 모아서 선관위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표를. 그런데 이제 투표용지 맨 위에 보면 선관위 직인이 있어요. 사각으로. 맨 아래에 보면 투표관리관 아까 말씀드린 또 직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도장이 있으면 투표용지는 유효하게 판정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은 마시고, 걱정은 마시되 투표용지를 한 번은 눈여겨보시고 만에 하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혹은 다른 커뮤니티든 혹은 뭐 SNS든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검색을 찾아보면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전투표가 지금 추세로는 1000만 표가 넘을 것 같은데 지난 대선 기준으로 하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네, 벌써 11.7%입니다. 네, 오늘
추세로 가면 1,000만 표가 넘어갈 것 같다고 하는데 3분의 1이에요. 지난 대선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해소해 줘야 되는 거죠. 선거관리에서 무조건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도 안 하길래 저희가 한번 제보를 받아서 실물이 단 한 장이라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해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어제 하루 후보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수도권 돌면서 유세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압도적인 정권 교체해달라라면서 세월호 7시간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 기록 황교안 대행이 봉인했죠. 무려 30년까지 열어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진실을 30년 동안 가둬놓자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새 정부에서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하면 열어볼 수 있습니다. 너도나도 문재인 찍어서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하면 민심의 힘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세월호 SBS 보도 때문에 갑자기 세월호가 대결 전선에 1번, 2번 후보 사이에 섰어요. 전선이 됐어요. 그래서 세월호 진실을 30년 동안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이걸로 이제 압도적 투표로 연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2번 후보는 어디를 갔나요? 네, 홍준표 후보 어제 경북, 충북, 강원 3개 도를 훑었습니다. 거기서 SBS의 세월호 인양 보도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요.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요구도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박계 이제 용서하자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전선이 형성됐는데, 자, 홍준표 후보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밑에 SBS 있나? 그 사장이야. 보도본부장 그 다 목을 잘라야 됩니다. 저거가 진짜 뉴스를 내보내놔놓고 문재인 측에서 겁을 주니까 겁이 나거든. 가짜 뉴스를 내보냈다고 저가 방송하는 방송 개여여 60 넘도록 살아봤지만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느닷없이 트럼프가 왜 돈 10억 불 내놔라. 이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친북 정권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요. 돈 안 줄 게 뻔합니다. 그럼 사드 빼고 주한미군 빼버리고 한국 포기해도 좋다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일관되게 갈라치기인 거죠. 예, 세월호를 통해서도 보수를 집결시키기 위해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고, 사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사드도 미국에서 돈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좌파 정권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 그런 일관된 전략으로 계속 유세를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갈 것 같고요. 자, 3번 안철수 후보는 어디를 갔습니까? 안철수 후보 어제 걸어서 국민 속으로라는 일정을 대구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경제 분야 부탁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집권하게 되면 유승민 후보에게 부탁해서 경제 분야 맡아달라고 하겠습니다. 15% 정도 얻어서 본인이 야당 기득권 가지겠다는 겁니다. 본인 정치적인 입지 위해서 여기 계시는 시민들 이용하는 겁니다. 1번 후보는 또 어떻습니까? 1번 선택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우리나라는 반으로 쪼개집니다. 갈등하고 분열하는 5년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후진국으로 추락합니다.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의 처음부터 지속되는 이제 고민인 거죠. 예, 진보 보수 양쪽의 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1번과 3번 후보를 동시에 공략해야 되는. 1번과 2번 후보요? 1번과 2번 후보를 예, 동시에 공략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를 응원하고 있어요. 예, 각각 이 두 후보가 1, 2번의 표를 잠식한다고 그런 전략인 것이죠. 미래로 나가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 양극단이고 본인이 사실은
중도로 통합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얘기고요. 자, 4번 후보. 네, 유승민 후보는 어제 서울 대학 5곳을 포함해서 7곳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에 죄송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각자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언급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망하는 보수, 썩어 빠진 보수한테는 정말 한 표도 주면 안 된다 생각하고 홍준표 후보나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전부 다 보수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 이번 선거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5년 뒤에 찍어준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선택해 주십시오. 네, 여기도 그런 얘기도 있었죠. 안철수 후보가 경제 분야를 유승민 후보에게 맡기겠다니까 예의가 없다. 네, 그건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직접 한 이야기는 아니고 유승민 쪽 의원이 한 말이고요. 유 후보는 직접적으로는 덕담해줘서 고맙다. 끝까지 선전하길 바란다. 유 이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의 입장과 이제 캠프의 입장은 이제 유 후보가 거기다 대고 야박하게 그렇죠. 덕담을 했는데 네, 캠프에서는 예의가 없다라고 공격을 했고 유승민 후보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고 있고. 네, 게다가 친박계 복당시키겠다, 당원권 정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굉장히 세게 발언한 겁니다. 결국은 뭐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심상정 후보는 제주도를 갔던가요? 예. 네, 제주도 갔습니다. 서울에서 사드 배치 관련된 토론회 하나 하고요. 제주도로 가서 대한민국 정치개혁 다음으로 미뤄도 괜찮다면 문재인 대선 후보 찍어달라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반박인데. 그렇죠. 정의당 지지는 다음 대선에도 괜찮다. 예, 그렇죠. 이렇게 나오자 바로 반박을 한 것이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될 사람 밀어줘서 된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안내했는지 심상정이 홍준표를 잡는 게 적폐청산 아닙니까 여러분? 변화의 정치, 거침없는 개혁의 정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일 까다로운 게 문재인 후보예요. 우리 문재인 후보님 다 좋으신데 너무 약해요. 안철수 후보님은 개혁의 방향을 잃으셨어요. 자, 이제 1타 3표. 예, 그렇죠? 마지막 네. 발언은 1타 3표라는 요새 밀고 있는 구호입니다.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대립각 홍준표 후보하고 세워야 하고 또 진보 진영의 표심 중에 문재인 후보 될 사람 밀어주다. 사표 심리도 방지해야 되고 안철수 후보가 이 표가 사실은 후보다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보수 진영 내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지금 방송하는 동안에도 계속 오늘 아침에 투표했는데 여백이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기억의 문제인데 진짜로 인생 문제를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단 말이죠. 선관위는 단 한 종류만 했습니다. 그게 이제 프린터의 문제인지 기억의 문제인지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시는 분 중에 사전 투표를 하실 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찍어서 사진으로 투표관리관에게 확인받고 찍어서 그 실물을 저희 홈페이지나 본인의 SNS나 혹은 커뮤니티나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뉴스공장 제보라고 말머리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실물을 확인해야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효표가 되느냐. 근데 아마 선관위가 그런 실물이 나오면 유권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도장, 직인과 투표관리관에 직인이 있는 경우에 그거는 발부받은 거거든요. 발부받았다는 건 선관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혹시라도 프린터의 문제로 여백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무효표가 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각 캠프에서도 그런 경우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선관위도 기준을 마련할 텐데 지금은 이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실물이 확인이 돼야 뭘 선관위도 공식적으로 말을 하죠.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한 종류밖에 없다는 것이니까 오늘 사전 투표를 하지 않으실 거지만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널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SNS나 또는 커뮤니티에 그런 제보를 받는다고 하니 그리고 특히 기표소 안에서
찍으면 안 되고 기표소 전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투표 관리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기표 후에는 찍으면 안 됩니다. 표를 혹시라도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우려 과거에 이제 때문에요. 매표 때문에 네. 돈 받고 이제 투표를 여기다 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매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표소 내에서 투표하는 거는 불법으로 해뒀고 아주 엄격하게 문제 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무효표됩니다. 본인 표가. 그리고 법적 처벌도 받아요. 네. 그건 하시면 안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출력한 표를 이렇게 용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투표소에는 투표관리관이 있습니다. 이게 사전투표가 지금 지난 대선 기준으로 거의 3분의 1 정도가 참여할 예상이기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정당이나 선관위가 그냥 단순히 판정료밖에 없다 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예. 불안감의 크기가 1000만 명에게 해당될 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물건이 없잖아요. 꼭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주변 지인에도 알려주시고 SNS도 혹은 커뮤니티에도 꼭 그런 제보를 받고 있다는 거 투표관리관에게 확인하면 된다는 거 투표관리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정당 참관인도 각 투표소마다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참관인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투표 용지 그 투표자 당사자도 찍을 수도 있고요. 참관인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안 찍으면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참관인이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일시, 그러니까 어디서 몇 시에 어느 투표소인지 알아야 저희가 실물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장소와 시간만 확인해서 꼭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방송 끝나기 전에 한 두세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꼭 뉴스공장의 홈페이지, 뉴스공장의 페이스북, 뭐 뉴스공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개인의 SNS, 자기가 잘 가는 커뮤니티 어디든 혹은 각 정당의 홈페이지도 상관없고요. 어디든 어쨌든 내가 몇 시에 어느 투표소에서 이런 걸 발견해서 투표 관리관하고 선거관리관하고 확인했고 찍었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한 두세 번 더 고지를 해드리겠고 자 이제 이번 주 방송이 끝이니까 각 당에서 걱정해야 할 바 짧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비관적인 시나리오 모두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말하고 있으니 각 당이 거꾸로 제가 비관적인 시나리오 잠깐 짚어보면 물론 이건 토론회 직후 마지막 여론조사 기준이기 때문에 깜깜한 기간 동안 완전히 또 변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지켜봤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후보자를 지지하다가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동표로 워낙 이동이 많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동표 중심으로 계속 저는 봐왔는데 문캠프 입장에서 보면 일단 유승민 후보가 상승세인 건 분명하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저는 모릅니다. 깜깜이 직전까지니까. 심상정 후보도 강세를 여전히 유지한 마지막 기준으로는. 근데 이 표가 특히 유승민 후보의 상승세, 동정표. 네, 당내 갈등 문제로 네. 벌어진 상황이죠. 이 표가 홍준표 후보에게서 왔을 거란 일반의 착각이거든요. 근데 표 분석을 해보면 지지자 이동 분석을 해보면 문재인 후보에게서 상당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격차가 크다 보니 어차피 문재인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유 때문에 이게 문재인 캠프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문 후보의 지지 성향표 중에 여유가 있으니 유승민 혹은 심상정으로 가는 문 캠프 입장에선 나이브한 표 이동 이게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고 특히 막판 조직이 강한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올 경우에 문 캠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이브하게 흩어지는 표가 지금 치명적일 수 있다. 네, 이게 비관적 시나리오로 보자면 그런 걱정을 하는 단계인 것 같고 홍 캠프는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바른정당 집단 탈당이 도움이 안 됐단 말이죠. 오히려 상승세를 주춤하게 만들어서 전통적인 진보 보수 대결 자신이 그중에서 보수의 적자 이런 프레임 하나로 이제 양자구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주춤했다. 그 사건이. 그리고 이제 보통은 막판에 이제 북풍이 터지기 마련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인 진보 보수 프레임 이외에 추가로 뭔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 소재가 너무 부족하다는 게 치명적인 거죠. 예. 각 캠프가 치명적인 요소가 다른 건데 안 캠프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지지세가 하락 국면이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반전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이게 별달리 없다는 게 지금으로선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 SBS 보도 관련해서 박 전 대표를 받았는데 이게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이게 세월호 트라우마에 가까운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받아버린 게 제가 보기엔 실수였어요. 진보표도 분산이 되는 효과를 거둔 것 같고 도보 유세가 안철수 후보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방식인데 좀 너무 늦게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 미디어 커버리지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캠프 입장에서는 악재일 것이고 유승민 캠프는 상승세이긴 한데 너무 늦게 왔다죠. 한마디로 너무 늦게 왔고 사전투표 다만 사전투표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사전투표에 이 추세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점에서는 유승민 캠프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였던 건데 남은 4일 동안 뭘로 할 거냐 뭘로 이걸 유지할 거냐 이제 1번 2번 후보가 막 드라이브 하면서 양쪽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텐데 그때 자기 지지율을 지켜낼 별다른 무기가 없다 토론에도 끝났다 이런 게 치명적인 면이고 심상정 후보 캠프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전통적으로 이 진보 정당의 후보가 이 깜깜이 기간 동안 그 지지율이 마지막 조사 지지율보다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불안을 자극하죠. 보통 양대 후보들이 진보 보수 진영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양 진영에 서로 결집할수록 불안감이 자극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방어하느냐. 깜깜이 기간인데 무기가 뭐냐 이거 방어할 이게 가장 숙제고 문제고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막판에 결집하는 추세 이런 게 이제 느껴진다. 이럴 경우 그게 가장 치명적이 되겠죠. 각 캠프가 걱정하는 것들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 지지자 층에서 많이 움직여서 갔다는 거. 이건 예상 못한 바른정당 탈당 효과가 이런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희한하게도. 자, 그게 막판에 가장 지지자 이동이 많았던 변수 중에 하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대선 직전 거의 마지막 방송이네요. 네, 8일, 9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 기록 황교안 대행이 봉인했죠. 무려 30년까지 열어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진실을 30년 동안 가둬놓자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새 정부에서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하면 열어볼 수 있습니다. 너도나도 문재인 찍어서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하면 민심의 힘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세월호 SBS 보도 때문에 갑자기 세월호가 대결 전선에 1번, 2번 후보 사이에 섰어요. 전선이 됐어요. 그래서 세월호 진실을 30년 동안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이걸로 이제 압도적 투표로 연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2번 후보는 어디를 갔나요? 네, 홍준표 후보 어제 경북, 충북, 강원 3개 도를 훑었습니다. 거기서 SBS의 세월호 인양 보도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요.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요구도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박계 이제 용서하자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제 세월호에 보면 선관위 직인이 있어요. 사각으로. 맨 아래에 보면 투표관리관 아까 말씀드린 또 직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도장이 있으면 투표용지는 유효하게 판정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은 마시고, 네. 걱정은 마시되 투표용지를 한 번은 눈여겨보시고, 만에 하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혹은 다른 커뮤니티든, 혹은 뭐 SNS는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니까. 왜냐면 지금 사전투표가 지금 추세로는 1,000만 표가 넘을 것 같은데, 지난 대선 기준으로 하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네, 벌써 11.7%입니다. 네, 오늘 추세로 가면 1,000만 표가 넘어갈 것 같다고 하는데 3분의 1이에요. 지난 대선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해소해 줘야 되는 거죠. 선거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도 안 하길래 저희가 한번 제보를 받아서 실물이 단 한 장이라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해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어제 하루 후보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수도권 돌면서 유세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압도적인 정권 교체 해달라라면서 세월호 7시간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직접 투표하시기 전에 투표관리관에게 확인을 받고 촬영을 해서 제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용지를 재출력받아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뉴스공장 제보 받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어제 이게 큰 논란이 됐어요. 종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았던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검색어에 투표용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꽤 많아요. 이게 이제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기억이 오르죠. 워낙 이제 후보자가 많다 보니까 칸이 너무 좁아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나도 그랬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선관위는 전혀 사실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딱 한 종류밖에 없다. 예. 여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종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투표 당일날 9일날에는 인쇄가 되거든요. 한 종류가.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사전투표 현장에서 프린터를 해주거든요. 낮장으로. 프린터의 뭐 세팅 문제나 혹은 인쇄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기계가 100%가 아닐 수도 있으니. 그래서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는 이제 이런 논란이 생기기 전이니까 다들 투표용지 집어넣기 때문에 투표함을 열 수가 없잖아요.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 논란이 커진 건데 오늘 사전 투표하실 분들은 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네, 실제로 어제 그런 분들이 계셔서요.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네,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들어가기 전에 용지를 받아서 용지 하자가 있을 경우 원래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투표소에는 책임자가 투표관리관입니다. 투표관리관이 반드시 있어요. 그 투표관리관에게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투표관리관에 확인을 받고 용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그 투표지를 사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 투표용지를 출력받았을 때 칸이 없다. 혹여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확인을 받고 사진을 찍어서 TBS 뉴스공장 게시판이나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에 뉴스공장 제보라는 말머리로 사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검색하고 사진을 모아서 선관위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표를. 그런데 이제 투표용지 맨 위에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의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이 없었다는 주장이 어제 종일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공식 입장은 투표용지는 한 종류밖에 없으며 후보자 사이에는 여백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논란이 후보자가 많아 칸이 워낙 좁다 보니 생긴 기억의 오류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일부 인쇄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투표용지 실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뉴스 공장에서 제안합니다. 오늘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 여백이 없는 용지를 받으신 분들은 기표를 하기 전에 즉시 투표소에 투표 관리관에게 문제 제기를 하신 후에 확인을 받고 그 용지를 촬영해서 TBS 뉴스공장 홈페이지 업로드 해주시면 사례를 모아서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표소 내에서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사전에